70세에 내 집을 주고 매달 147만 원을 받는 삶. 당신에게는 안정적인 노후의 꿈입니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시작입니까? 많은 분들이 평생의 안식처인 집을 담보로 한 노후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 숨겨진 진짜 속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가혹하기도 합니다. 잠시 후 바로 옆집이 12억에 팔리는 걸 보며 밤잠을 설치게 된 한 7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주택연금의 냉정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성환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70세가 되던 해 경기도에 소유한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는 부부의 자부심이자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두 사람의 생활이 빠듯했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 가입이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는 147만 원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병원비 걱정도 덜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 쥐어주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3년 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바로 옆동 같은 평수의 집이 12억에 팔렸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날 밤 아내는 깊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만약 우리가 지금 시세로 가입했더라면 월 250만 원은 좋게 받았을 거래요. 그 한마디가 부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안정감은 순식간에 억울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김성환 씨는 다음날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해지 절차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답변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받은 연금 원금과 그동안 쌓인 이자, 그리고 가입 당시 면제받았던 초기 보증료까지 합쳐 무려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당장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지만 그런 목돈이 통장에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발목을 쾅 하고 채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르는 집값을 그저 남의 일처럼 바라봐야 하는 현실. 내 집이 더 이상 내 집 같지 않은 그 기분은 매달 받는 147만 원의 고마움을 덮고도 남을 만큼 무겁고 쓰라렸습니다. 김성환 씨의 이야기는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2024년 4월 한 달 동안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34%나 급증했고 신규 가입은 22%나 줄었다고 합니다. 집값이 오를 땐 손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해지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막대한 상환금의 벽은 물론이고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주택 가격의 1.5%에 달하는 초기 보증료를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지 후에는 3년 동안 같은 집으로 재가입조차 막히는 페널티까지 주어집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집값 상승이 불러온 예기치 못한 후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함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계획마저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65세의 박선자 씨는 조금 이른 나이에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 걱정을 덜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멀리 타지에 사는 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복직해야 하는데 와서 몇 년만 같이 살면서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연히 달려가 손주를 품에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연금에 꽁꽁 묶여 있어 이사를 갈 수도, 집을 팔아 딸 집 근처에 작은 보금자리라도 얻을 수도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자녀의 육아 지원,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 혹은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대형 병원 근처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
우리의 인생에는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택연금은 바로 이런 인생의 중요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앞서 보신 두 사례는 주택연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자산의 유동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내 유일한 재산인 집이 매달 현금을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이 되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내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게 됩니다. 내 집이 아닌 그저 월급이 나오는 기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회비용과 그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입니다. 물론 주택연금은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사망 시 정산을 통해 남는 차액을 자녀에게 상속해 줍니다. 하지만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월 지급액은 가입 시점에 고정되어 변하지 않습니다. 저 집을 팔았더라면 지금쯤 이라는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매달 받는 연금의 고마움보다 따라잡을 수 없는 기회비용에 대한 박탈감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무조건 피해야 할 악마 같은 제도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며 앞으로 이사나 거주지를 바꿀 계획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훌륭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속보다는 당장 나의 품이 있는 노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입하는가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선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가입 전 미래의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종이와 펜을 들고 5년, 10년, 15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자녀나 손주의 돌봄이 필요해질 가능성은 없는가? 지금 사는 지역의 병원 시설은 노년의 나를 감당하기에 충분한가? 10년 뒤에도 지금 이 동네에서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그렇다 고 답할 수 없다면 가입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출구 전략을 확인하십시오. 상담을 받을 때 월 얼마를 받는다는 장밋빛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단호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5년 뒤에 해지한다면 제가 상환해야 할 총 예상액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상환해야 할 원금, 이자, 그리고 돌려받지 못하는 초기 보증료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그 숫자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지금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셋째, 주택연금을 마지막 구원투수로 생각하십시오. 노후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울 때 주택연금을 첫 번째 선발투수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현재 사는 집을 팔고 규모를 줄여 이사하면서 남는 차액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 혹은 도심의 비싼 집을 처분하고 생활비가 저렴한 곳으로 이주하는 방법 등 다른 대안들을 먼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안들을 모두 실행하기 어려울 때 그때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순서입니다. 평생의 땀과 눈물이 깃든 내 집은 단순히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집을 활용한 노후 설계는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충분한 고민 없이 내디딘 한 걸음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잃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후회가 아닌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